안녕하세요. 단밤 주식 클래스의 진한케입니다. 네, 오늘은 코롱 생명과 코롱 티슈진 주가가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여러분의 투자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 주관적 관점으로 보는 내용이니까요. 투자에 참고만 하시고요. 모든 투자 책임은 여러분에게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에서 수급이 깡패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뭐 모멘텀이고 펀더멘탈이고 그런 거 필요 없다 이거예요. 돈이 들어오면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물론 뭐 닭이 먼저냐, 뭐 계란이 먼저냐, 뭐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뭐 모멘텀이 있어야 당연히 수급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뭐 별거 없죠.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가 가는데 뭐 나랑은 상관없지만 그냥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뭐 지금 요즘 뭐 천일염이라 그러나 그 소금 관련주 움직이는데 예전에 소금 팔았다라는 얘기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뭐 대선 테마주 중에 뭐 이재명 테마다, 뭐 윤석열 테마다 할 때 뭐 윤석열하고 뭐 동문이다 그래가지고 막 올라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냥 갖다 붙이기 나름이죠. 그때 갖다 붙일 때 뭐부터 갖다 붙이냐면 돈부터 들어와서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 주가 상승률을 일으키고 거래 대금을 크게 일으키고 이러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그 주가가 올라간 이유를 이제 갖다 붙이는 경우가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많지 않나. 특히 테마주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결국 수급이 깡패인데 수급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거를 얘기합니다. 매수세가 강하다는 것은 매수를 시장가로 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면 여기 65주, 뭐 467주, 뭐 241주, 55주 걸려 있는데 주가가 빠지면서 얘네가 이제 매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매수세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1000만 주가 쌓여있든 2000만 주가 쌓여있든 상관없이 위로 올려서 사야지 이게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고, 이게 수급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시가총액 3,435억 원짜리 주식이 거래량이 몇 주 터진다? 만 주도 안 터져요. 2억 7천만 원 터졌습니다. 2억 7천만 원 터지면서 오늘 0.33% 빠졌어요.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거래가 죽었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코롱 티슈진이 조금 올랐죠. 코롱 티슈진 같은 경우 시총이 7,263억입니다. 거래량이 오늘 15만 7,945주 들어와서 전일 대비 240%가 거래량이 늘었어요. 근데 이 거래 대금이 얼마냐면 15억입니다. 7,200억짜리인데 15억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2%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시가총액의 2%? 2%도 아닌 것 같은데요? 700억의 2%가 14억이잖아. 그럼 0.2% 들어왔다는 얘기인 거예요. 얘가 유통 주식이 여기는 안 나오네요. 유통 주식이 제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0.2%라는 얘기는 매우 작게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할 때 최소한 한 번 먹을 때 2천만 원, 3천만 원씩을 먹어줘야 돼요. 시장가로. 그러니까 지금 코롱 티슈진 기준으로 3,000주씩 꽝꽝꽝꽝 먹어주면서 이게 쭉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런 매수세는 없습니다. 물론 뭐 체결 강도가 111이고 여기는 108이어서 체결 강도가 높다는 얘기는 일단 매수하는 그 강도가 좀 좋았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이 정도 거래량, 거래 대금으로는 지금 현재는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거 보고 이 정도 들어온 걸로 뭐 세력이 들어왔냐? 오늘 이제 이런 얘기로 이제 그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에서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는데, 이거 의미 없습니다. 가령 막말로 지금 주주 여러분들이 한 250분 정도 있더라고요. 249명 정도가 지금 있는데, 우리가 어느 한 자리에서 매도를 때린다, 시장가로, 그럼 하한가 맞을걸요 아마? 하한가 맞을 겁니다. 물론 하한가 맞고 뭐 당분간 쌓여 있다가 순식간에 또 뭐 들어 올리겠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주포라고 얘기하죠. 주된 세력이 아니니까.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뭐 어느 자리, 가령 뭐 코롱 티슈진 10,000원짜리에서 누군 팔고 누군 사라 이런 거를 제가 막 정밀하게 막 얘기해줘가지고 그렇게 매수가 된다면 뭐 우리가 이제 세력이 돼서 이걸 끌어올려 붙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럴 능력과 시간, 그 다음에 그런 기법 이런 게 없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개인 투자인데,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치고받는다고 해도 거래대금이 늘 수가 없습니다. 거래대금이 늘려면 누군가 들어와야 돼요. 물론 오늘 코롱 티슈진이 전일 대비 240% 거래량이 늘었던 것은 매우 괄목할 만한 일이고 매우 서프라이즈한 일이긴 하지만, 이 정도로 세력이 들어왔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이 들어오려면 일단 명분 같은 게 있어야 돼요. 이게 모든 일에 명분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가령 뭐 우리가 뭐 그 천일염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요즘 요거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가죠. 왜냐면 후쿠시마 원전수를 오염수를 이제 바다에 내뿜으면 소금이 오염될 거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막 소금이 없대죠. 천일염 가격이 막 급등하고 막 지금 재고 몇 년치 쌓아뒀던 재고도 지금 싹 나가서 없다고 하던데, 요거랑 뭐 1이라도 0.1%라도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이 한 번씩 붕붕 떴거든요. 혹은 지금 뭐 요즘 뭐 챗 GPT니 뭐 해가지고 뭐 특별하게 관계도 없어 보이는데 그냥 그거 반도체 자만 들어가면 막 올라가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게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가령 주가 추세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를 모멘텀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계기가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코롱 생명과학이랑 코롱 티슈진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은, 이거는 누가 봐도 투자하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적자 나고 있죠? 관리 종목이죠. 진행 중인 소송 결과, 특히 형사소송 결과에 따라서 1,000억이 넘는 민사소송이 뒤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진짜 뭐 범죄 사실이 인정돼가지고 무죄가 아니고 뭐 유죄가 나와서 어떤 형벌을 받게 된다면, 이거에 따라서 민사소송이 뒤에 쫓아올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게 무죄 유죄냐 뭐 흑백 논리로 이게 민사소송이 뒤따라와서 뭐 된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이런 이제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보사 취소 결과가 예측이 불가하죠. 지금 현재 인보사 인식 전환은 아직도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긴다면 이 부분을 좀 바꿀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FDA 3상은 아직도 진행 중이고, 그러니까 아직도 전부 맞았다는, 그 인보사 전부 맞았다는 얘기가 아직도 없어요. 그리고 임상 끝나기까지는 최소 3년이 남았습니다. 23년도에 끝난다 그래도 25년도에 끝나고 요거 결과 발표하는데 뭐 1년 걸린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신약 허가 신청해서 결과 나오면 최소 3.5년에서 4년 걸려요. 길면 5년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일정대로 된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시간도 길게 남았죠. 인보사 기술 수출 일본에 했는데 진행 상황이 없어요. 진행 상황이 없고, KLS 2031 결과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중간 결과죠. 인보사 추가 기술 수출에 대한 어떠한 소식도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시장이 뭐 제약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시장도 아니고 높은 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돈 없는 제약바이오 회사가 좀 불리한 상황이에요. 여기에 지금 다 해당되고 있는 겁니다. 주가가 올라갈 만한 뭐가 없어요. 그러니 수급도 안 들어오는 겁니다. 수급이 들어오면, 만약에 수급이 들어와서 종목이 막 올라갔어요. 이렇게 짱짱 뭐 30%짜리 뭐 상한가를 쳤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가장 가깝게 나올 만한 게 요거거든요, 지금. 요거나 요겁니다. 왜냐면 이제 그 2분기 실적이 이제 이번 달 끝나면 대충 취합이 되기 때문에, 가령 뭐 이제 뭐 코롱 티슈진에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흑자가 전환한다더라, 코롱 생명과학이 흑자 난다더라, 혹은 KLS 2031가 엄청 큰 그 효과가 있대더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먼저 이렇게 상한가 때린 다음에 이거 갖다 붙이겠죠. 혹은 뭐 기술 수출에 대한 뭐 어떤 게 나온대더라 하면서. 근데 그런 것조차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종목의 장기 투자자, 장기 투자자. 여기서 장기 투자자는 대부분 여기 있는 사람, 물려 있는 투자자죠. 이 분들만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수급이 들어올 명분이 없으면, 수급이 들어올 명분이 없는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가요. 그러면 이분들이 물량을 안 내놓겠냐고. 코오롱 생명과 코오롱 티슈진 주주, 개인 주주 수가 제가 뭐 정확하게 파악한 건 아니지만 6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뭐 제 채널에 제 채널 구독자가 8,000명이라고 한다면 이게 15%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분들이 어떻게 하겠냐고. 나머지 분들이 물려있는 투자자에게 물량 두들겨 맞을 것인데 누가 감히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모멘텀이 나오고 주가가 올라가면서 기대감을 끌어붙여가지고 올라가줘야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 상황은 그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안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펀더멘탈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뭐 기본적인 근본적인 이제 의미로 쓰는데 종목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 종목에 가고 있는 기초 체력, 뭐 근본적인 가치 혹은 회사의 성장성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뭐 2차 전지 뭐 관련주들, 그다음에 챗 GPT 관련된 반도체 관련주들, 뭐 이거에 의해서 또 뭐 그 후공정 이런 부분도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죠. 여기에 지금 뭐 방산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종목들도 올라가고 여기에 방산이 또 조선업까지 또 같이 가면서 뭐 LNG 선이니 뭐니 이런 거 맞죠? 뭐 그다음에 뭐 그 군함 같은 거, 여기 뭐 이런 것들이 오면서 방산, 이게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전쟁 터지고 나니까 전 세계에서 전차 만들고 자주포 만들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량을 빨리빨리 지금 현재도 공장이 돌아가는 회사니까, 공장이 돌아가는 나라니까. 여기에 뭐 이제 뭐 KF 뭐 21이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항공기까지도. 그런 게 있으니까 이 방산업체가 드디어 이제 좀 빛을 바라보고 있는 거고, 물론 그 전부터도 그랬지만, 챗 GPT가 나오면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고성능 반도체가 필요하니까 또 반도체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시장 상황은 뭐 침체다, 뭐 우리나라 경제 병신이다 막 이러고 있는데도 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의 성장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회사의 성장성이 매우 불확실하죠.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코오롱생명과학은 뭐 KLS 2031가 있다고 하지만 2031 있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주목받는 건 이게 아니잖아요. 결국 인보사거든요. 인보사. 코오롱 티슈지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인보사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언제 임상 끝나고 언제 신약 신청하고 언제 신약 허가받고 얼마나 또 성공할 것인가에 대한 펀더멘탈 기본적인 것을 지금 당장은 뭐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물론 모든 종목이 그런 걸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좀 비전이라든가 이런 게 보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없단 말이에요. 가령 뭐 여기서 뭐 일본에 기술 수출을 했는데 이 일본의 기술 수출 한 게 이제 임상이 허가가 나서 임상이 들어간다 그러면 의미는 좀 있겠죠. 근데 이런 것도 아직 안 나오고 있고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고, 물론 뭐 회사에 전화하면 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진짜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아시지만 인보사 뭐 1,050명 정도 뭐 이렇게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의 마지막 환자가 맞고 나서 2년이 있어야지 결과치가 나와요. 결과치가. 그럼 이 2년 맞은 사람들 결과치가 나오고 이거 취합하는데 몇 개월 걸리고 이거 정리해서 FDA한테 자료 내고 이거 허가받고 하는데 이게 지금 몇 년이냐고. 아직 이거 다 임상 다 맞지도 않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 투자자들밖에 없는 거야 지금 현재.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라도 뭐 할 게 없는 거죠. 당연히 차트가 안 좋죠. 그러니까는 기술적 분석으로만 들어오는 단타 형님들도 들어오기 힘든 거래량에
차트 또한 매력적이지 않으니까 뭔가 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수급이 들어와야 주가가 오른다는 개념으로 본다면 지금 뭐 들어올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장기 투자자들이 주가를 올려서 할까요? 아니잖아요. 자,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 맨날 드리지만 뭐죠? 지금 뭐 매수한다, 뭐 어떻게 한다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한 달을 기준으로 달마다 사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날짜나 잡아가지고 매수 가격에 상관없이 달마다 사라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인보사, 코롱생명과 코롱티슈진에 영혼을 바쳐서 지금 몇 년째 이걸 하고 있는 놈인데 저마저도 지금 막 사세요 이런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저마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일반 투자자들이 이 종목 뭐가 이쁘다고 들어오겠어요. 기관 외국인은 더할 나위 없고 그들이 뭐 100억 200억씩 쏘겠어요. 안 산단 말이에요. 결국 매수세가 들어올 명분이 없는 겁니다. 이거를 바꿔내야 돼요. 이게 돌아서야 됩니다. 예. 이게 돌아서야 되는데 그게 6, 7, 8, 9 3분기 안에 좀 바뀌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되는 적자가 흑자로 전환되거나 이거는 조금 지금 당장은 올해 안에 될 가능성 좀 없다라고 보고요. 티슈진 관리 종목은 2024년 뭐 2월이나 3월 정도에는 관리 종목 탈피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거 탈피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랑 전환사채랑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형사소송에서 이 보조원 관련된 게 이제 조만간 이제 6월 21일 날 재판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선고일을 잡겠죠. 요때 무죄 판결을 받거나 그다음에 자본시장법 위반은 내년 한 1월 정도 잘하면 요 정도쯤에 결과 나올 것 같은데 뭐 요렇게 되거나 해서 무죄 판결을 받거나 그다음에 취소가 이제 인용이 되는 거죠. 뭐 고등법원에서 인용이 되고 뭐 대법원까지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고등법원에서 요게 취소가 인용이 된다 그러면 인보사 인식 전환이 좀 될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또 대서특필 될 거잖아요. 그다음에 삼상이 진행 중인데 FDA 삼상 투약 완료 소식이 나오고 그다음에 요 완료 소식이 나온 뒤에 한 1년 뒤에서 1년 반 정도 뭐 중간 발표 나오고 2년 뒤에 결과가 나오고 신약 신청하고 신약 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인보사 기술수출 일본 임상 승인 나오고 임상 들어간다 요런 얘기 나오거나 혹은 KLS 2031 중간 결과 발표가 좋은 결과로 이제 나오는 거 그다음에 중국, 유럽, 미국, 남미 뭐 이런 데들 대규모 기술수출 소식, FDA에서 뭐 금리 인하한다. 요런 소식들이 만약에 이제 조금씩 나온다면 이제 이거 모멘텀으로 주가를 올리고 이제 큰 변동성을 이제 타실 수 있는 거죠. 지금 막 주가가 막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에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결과가 그러니까 뭔가 회사가 망했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회사가 잘 됐다 그런 것도 아닌 상황인 거예요. 지금 현재 얘가 보시면 이날 6월 15일 종가가 29,900원이고요. 그 다음에 16일 날 저가가 29,500원이고 오늘 종가가 31,100원이에요. 뭔진 모르지만 여기 3만원짜리는 안 깨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여기 깨진다 그래도 여기 26,250원짜리가 있습니다. 26,250원짜리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이봉입니다. 이봉. 2021년 6월 22일 봉. 여기가 어디냐면 코롱생명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26,250원짜리 그 다음에 3만원짜리 요거 요 네모칸을 잘 봐야 돼요. 여기를 요렇게 여기가 이게 그 미국 임상 3상 들어간다고 나오고 나서 지지 톡 깼고 이게 이제 요때 2021년 2월 19일 날
그 재판 결과 나올 때쯤 재판 결과 나올 때였죠. 그리고 나서 여기 자리를 이렇게 저항하다가 톡 돌파했던 자리입니다. 이봉이 지금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봉 2021년 6월 22일 이봉의 저가만 지금 현재 25,550원 이런 자리만 깨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 25,500원 550원 자리를 이날 찍었습니다. 25,550원 자리 1월 5일 날. 그러니까 이봉의 거래 대금이 한 160억 정도 들어왔는데 이게 시장에서 인정하는 제가 생각했을 땐 코롱생명과학 저점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저점. 이때 미국 임상이 다시 되고 그 다음에 결과 나오고 이게 이제 재판 결과입니다. 재판 결과 취소권이랑 보조금 관련된 결과 나오고 여기 지려받고 이렇게 오르고 나서 얘가 여기서 지금 막 이렇게 놀고 있지만 결국에는 25,550원짜리를 누군가는 여기 밑으로 깨지는 걸 바라보기 좀 싫어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를 깬다고 하더라도 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깨질 때는 거래대금이 터져나오고 여기 161억 들어왔던 이 형님들이 과연 정말 161억만 가지고 있겠느냐, 162억만 가지고 있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973억짜리 윗골이 달린 봉이 있잖아요. 그 재판 결과 나올 때 이 봉하고 여기 이쪽에 나왔던 봉들의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완벽하게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장기 투자의 어떤 개념으로 물량을 담아놨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코롱 티슈즈는 지금 차트가 이게 뭐 많이 나온 건 아니어가지고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얘도 어딘가를 기준으로 계속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3월 24일 날 이때 한 58억 정도 터졌는데 여기 지지받았고 여기 지지받았고 이때 올리고 여기서 다시 꺾고 올라갔던 자리예요. 그러니까는 얘도 여기 8,700원 요 자리 정도는 안 깬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얘가 8,010원이었습니다. 거래 정지됐던 가격이. 그러니까 여기서 10% 이상 정도까지를 최저점으로 해서 지금 횡보 중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만 깨지 않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가 깨지는 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코롱생명과학이 그 25,550원짜리 뭐 그런 데가 깨지는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문제 사항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중에 뭔가가 잘 안 된 거예요. 이걸 깰 만한 아까 거기 그 자리들을 깰 만한 중요한 이슈들이 다 빠그러진 거죠. 가령 예를 들면 뭐 일본에서 임상 승인이 안 났다더라. 뭐 이런 거. 이런 거. 뭐 삼상 투약에 문제가 생겼다더라. 뭐 이런 거. 뭐 형사소송이라든가 뭐 취소권은 이미 일정 부분 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떨어지는 게 좀 한정되겠지만 이게 분명히 결과에 분명히 또 반응은 할 겁니다. 분명히 반응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단기적으로라도 폭락이 나오든 폭등이 나오든 그런 식으로 될 거라고 보고요. 뭐 2031 중간 결과에 뭐 사람이 죽었대더라. 뭐 이런 거 나오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자리들은 다 깨진다고 보면 됩니다. 이건 물론 이제 코롱 생명과학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시고 지금 거래 대금이 안 나오는 상황에 뭐 4%가 올랐다, 5%가 올랐다. 특별하게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국에는 이게 지금 그 일목균형표 상에 구름대인데 여기 안으로 여기 이 정도 라인 뭐 이렇게 보면 여기 라인이죠. 이런 데까지는 그냥 뭐 한두 번이면 한 방이면 올라갈 수 있는 자리예요. 이런 자리는 여기 뭐 12,000, 뭐 13,000원 이런 자리는 그냥 한 방입니다. 한 방. 상한가 한 방. 거래대금도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누가 마음 먹고 뿅 하고 올리고 그냥
잔량 한 30억 정도 쌓아버리면 그냥 올라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반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떨어지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저가 만들어서 이 자리에서 누군가가 매수를 했다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쉽게 깨지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뭐 8,700원 라인 정도, 뭐 좀 더 잡으면 뭐 저가죠. 뭐 8,500원. 뭐 이런 자리는 깨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횡보가 길고 그 횡보의 상단을 돌파할 때 주가는 더 간다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박스권 돌파를 했는데 이 기간이 엄청 길더라. 그러면 뭐 원차트 법칙으로 해서 이만큼이 이렇게 상승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횡보를 하고 있고 지금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시간이다. 시간. 그 부분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남 K였습니다.